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운 이유. 혹시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마음이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 기대가 어느 순간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그런데 왜 사랑이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자식에게 기대할수록 왜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은 혹시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졌다면 아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식에게 기대를 걸며 살아갑니다. 그 기대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정말 그뿐입니다.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아프지 않기를, 그저 웃으며 하루를 보내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는 바람은 어느 순간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로 변하고, 공부도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어느 순간 남들만큼은 해야 하지 않을까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것도 못할까? 이 순간 기대는 이미 사랑의 옷을 입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기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솔직해지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기대는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랑의 방식 자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어요. 처음 들으면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움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미완의 꿈이 아이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는 대부분 과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거는 기대는 현재의 아이를 보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보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내가 후회했던 선택, 내가 놓쳐버린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섞여 아이를 향한 기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의 삶은 우리의 과거를 보상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살지 못했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야.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기대를 채워줘야 하는 존재구나. 이 생각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부모도 괴롭고 아이도 괴로워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부모가 기대를 할수록 아이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습니다. 엄마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아주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미소를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반복되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 잘해야 한다. 이 세 문장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사랑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붙은 사랑은 누군가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도 지치고 아이도 지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운 이유는 단순히 아이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기대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이 모든 생각들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기대를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다는 것은 실망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아이도 더 잘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대가 클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러워진 마음은 도전하기보다는 실수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삶은 성장하기 어려운 삶이 됩니다. 아이의 가능성은 기대가 아니라 안전함 속에서 자랍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믿음,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를 통제하려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라는 이름 아래 통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통제는 아주 비슷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고 통제는 서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고 통제는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고 통제는 아이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통제로 끝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가 시작되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괴로움으로 바뀌는 순간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그 순간은 바로 비교가 시작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비교입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글자를 읽는다더라. 친구네 아이는 수학을 참 잘한다네. 이 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마음속에 머무르는 순간 비교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비교는 언제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노골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는 왜 아직 못할까? 이 질문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던 시선이 어느 순간 누군가와 비교하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이 비교됩니다. 회사에 가면 성과가 비교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비교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비교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어느 날 아이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아는데 이 말은 아주 흔한 말입니다. 너무 흔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이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해. 아이에게 비교는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비교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일까? 아이들은 자신을 부모의 눈을 통해 바라봅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선 속에 비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 아이처럼 못할까? 이 질문은 성장을 위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기 자신을 향한 의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은 사람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부모 역시 비교 속에서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교는 아이만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안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비교가 반복되면 그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만큼 못할까? 이 질문은 어느 순간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나? 이렇게 비교는 아이를 향하던 시선을 결국 부모 자신에게까지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속에도 조용한 상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가장 무서운 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교에서 이겨도 또 다른 비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을 비교합니다. 중학교에서는 학교를 비교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을 비교합니다. 대학에 가면 취업을 비교합니다. 취업을 하면 연봉을 비교합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손주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비교는 세대를 넘어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끝이 없는 계단처럼 계속 이어집니다. 그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도착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정말 많은 부모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이 세 글자는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글자가 들어오는 순간 아이의 삶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삶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기준은 언제든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것이 오늘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분했던 것이 내일은 모자라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남들과 비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속도와 아이 자신의 방향 속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천천히 자랍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자랍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성장합니다. 어떤 아이는 실수를 많이 하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장에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꽃도 서로 다른 계절에 피어납니다. 벚꽃은 봄에 피고 해바라기는 여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어납니다. 벚꽃에게 왜 여름에 피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벚꽃의 잘못이 아니라 계절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보다 늦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남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이를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바꾸자는 뜻입니다. 남들보다 잘하는가가 아니라 어제보다 성장했는가. 이 질문 하나만 바뀌어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아이와 오늘의 아이를 비교하는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정직한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워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비교는 사랑을 경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사랑은 조용히 경쟁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경쟁 속에서 자라는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모도 아이도 둘 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내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부모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부모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았던 순간, 그 작은 얼굴을 처음 바라보던 순간, 그때 우리는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성적도 없었고, 성공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오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이 말은 격려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격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조금씩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더 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너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 두 문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80점을 받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점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90점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은 많은 부모들이 무심코 하는 말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 하나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은 아주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큰 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아도 이 믿음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표정을 더 먼저 읽기 때문입니다.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부모의 눈빛이 잠깐이라도 흔들리면 아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로는 괜찮아라고 했지만 표정 속에 아주 작은 실망이 스쳐 지나갔다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켰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0대, 50대가 된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많이 혼내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적도 없어요. 그 말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항상 큰 소리 속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작은 실망 속에서 조용히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니? 다른 애들은 더 잘하던데. 이번에는 조금 실망이네. 이런 말들은 짧게 지나가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사랑은 조금씩 조건을 갖기 시작합니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잘하면 칭찬받는다. 못하면 조용해진다. 이 두 가지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성과 사랑. 이 공식은 아주 위험한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속에서는 실패가 곧 사랑의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언가를 해내야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성과가 있을 때는 잠시 안심하지만 성과가 없을 때는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결국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성적표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인생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부모 역시 조건 속에서 괴로워집니다.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조건이 생기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뜻이고, 기대가 있다는 것은 실망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커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숨기려고 해도 전달됩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워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기대는 사랑을 조건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붙는 순간 사랑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둘 다에게.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생겼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 위에 무언가가 덧붙여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것은 언젠가 다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라도, 조금 서툴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기대의 뒤에는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 하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바로 불안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보다는 두려움에 더 가깝습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이 한 문장은 많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특히 40대, 50대가 되면 이 생각은 더 자주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인생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어렸고 시간도 많아 보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지. 아직 시간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이의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어가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부모의 불안도 함께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떡하지? 이 생각은 많은 부모들이 한 번쯤은 해본 생각입니다.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 병원에 다녀온 날, 주변에서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날, 이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질문이 아이를 향한 기대를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이 모든 말들은 겉으로는 성공을 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없어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 마음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불안에서 시작된 기대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적이 좋아져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아이의 공부를 챙기고 하나하나 신경 쓰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시간을 아이에게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자신의 삶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까지 아이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정말 존중받아야 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귀한 마음 속에도 때로는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아이를 향한 기대를 조금씩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이 말들은 어느 순간 아이에게는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커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더 많이 숨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불안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불안을 아이에게 맡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 속에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워지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기대를 점점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커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아이도 부모도 둘 다 점점 더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있습니다. 불안은 없앨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왜 불안한지, 무엇이 두려운지, 어떤 미래가 걱정되는지 그것을 조금씩 들여다볼 수 있다면 기대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안에서 나온 기대는 무겁지만 이해에서 나온 기대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기대 속에서 부모와 아이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아이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둡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묻습니다. 시험은 어땠어?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보통이야.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조금 틀렸어요. 생각보다 잘 못 봤어요. 혼날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알아차립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표정에서 느끼고 말투에서 느끼고 한숨에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자신의 책임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 한다. 이 세 문장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기쁩니다.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은 아주 무거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점점 도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아예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문제 없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틀리면 안 된다. 나는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이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틀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웃는 얼굴이 점점 줄어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긴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척해야 한다. 걱정시키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아이의 마음속을
조금씩 채워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는 조금의 서운함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마음보다 결과를 먼저 보았던 순간, 그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 아이를 조용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이는 겉으로는 아주 잘 해냅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멈출 수 없다. 나는 계속 잘해야 한다. 이 생각은 성공 속에서도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쉬는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 채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늘 잘해야 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잘해야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지? 이 질문은 생각보다 아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워지는 5번째 이유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신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는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도 아주 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서였는데,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 모든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리든 이미 어른이 되었든 지금부터라도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건가?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이 지점에서 조금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마치 관심을 끊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대는 대부분 결과를 향한 기대였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한다. 이 기대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기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틀린 기대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대들은 대부분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기대는 항상 불안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방식의 기대도 있습니다. 과정을 향한 기대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기를 바란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기대들은 결과보다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기대입니다. 이 기대 속에서는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아이의 성취가 아니라 아이의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한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틀렸니? 다음에는 더 잘해야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다음에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이 말 속에는 결과보다 과정을 향한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아이의 마음에는 아주 큰 차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다른 질문을 건네는 것입니다. 몇 점 받았니 대신 어떤 걸 배웠니라고 묻는 것. 왜 못했니 대신 어디가 가장 어려웠니라고 묻는 것. 다음엔 더 잘해야지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고 묻는 것. 이 질문들은 아이를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받는 경험은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믿고 싶은데 자꾸 불안해져요. 그 마음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믿고 싶지만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 보이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일까요?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과 중심의 기대 속에서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아이를 믿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늘 확인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숙제했니? 공부했니? 준비됐니? 이 질문들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아이에게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받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조금씩 믿음을 늘려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 문장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워지는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 결과에서 과정으로, 통제에서 믿음으로, 비교에서 이해로. 이 작은 변화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든 이미 어른이 되었든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부모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럼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가? 믿는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은 손을 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방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임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해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방임 속에서는 아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임 속에서 자란 아이는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이 느낌은 아이의 마음을 아주 깊이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필요할 때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나도록 손을 내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게 미리 붙잡아 버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치 자전거를 가르치는 일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줍니다. 넘어질까봐 손에 힘을 줍니다. 아이도 부모의 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조금씩 페달을 밟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이는 영원히 혼자 타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손은 놓았지만 곁에는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지면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붙잡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안 돼. 지금은 위험해. 내가 해줄게. 이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 생각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을 믿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실수를 보는 일은 부모에게도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를 막아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실수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 사람은 배우고 실수를 통해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어느 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막았어야 했나?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 이 후회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실수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를. 어쩌면 그 실수는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경험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이가 넘어졌을 때 비난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니가 아니라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 말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에게 기대하면 괴로워지는 문제를 풀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믿음은 방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심과 사랑이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기 시작하면 아이도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결국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괴로움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말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아이에게 건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때때로 걱정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공부는 했니? 그건 왜 그렇게 했니?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 말들은 익숙한 말들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말을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려고 한 게 참 대단하다. 이 말은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바라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는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너의 결과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고 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다른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이번에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해. 이 말은 실수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또 아이가 힘들어 보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이 말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관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아이에게 이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아주 짧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아이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 자신에게도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어떤 말은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네는 말 하나하나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른 말을 선택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시간을 아이에게 내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꿈을 잠시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을 자신에게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왔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해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부모도 처음 해보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그 미안함도 조용히 바라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몰랐을 뿐이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마음속의 무거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것도 때로는 잔소리를 했던 것도 모두 사랑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만은 분명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을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기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괴로움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 아이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사실 나 그때 많이 힘들었어. 엄마 아빠한테 말 못했던 게 있었어. 그 순간은 어쩌면 아주 오래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조언보다 먼저, 판단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조금 다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관계는 명령과 지시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해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말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 그 아이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늘 고맙다. 또는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이 한 줄의 말이 어쩌면 오래된 기대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기대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자신의 선택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길 위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통제가 아니라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부모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은 부모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앞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